기쁜 소식 있습니다. 정일성 음악축제 90% 중단! 90% 중단! 왜냐? 예산 영업! 2024년 예산 영업! 이거는요, 이거 담당 공무원에게 정보 공개했는데, 영원이라는 답변 받았고요. 더 확답은 이걸 통해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문체부에 민원을 넣었어요. 문체부에, 우리 여사님 죄송한데 이쪽에 계시겠다. 제가 시선이 우리 대표님 때문에 제가 이쪽을 보면 아마 시선이 이렇게 가죠. 그쵸? 괜찮아요? 네네. 문체부에 제가 어떤 민원을 했냐면, 문체부에 광주광역시에 정일성에 관련된 문화사업 중단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중단해달라. 국가보훈부에서 정일성에 관련된 사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화사업은 계속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거기 뒷장에 있습니다. 답변. 빈손씨님의 그 뒷장에 제가 받은 답변을 그대로 여사님 죄송해요. 제가 시선이 아니야 편하게 하세요. 네, 이렇게 편하게. 괜찮죠? 시선 괜찮으시죠? 문체부의 문화정책관 공연예술팀 이진영 주무관이 광주광역시 담당 주무관이고요. 이 답변을 주신 분은 대표님, 제가 혹시 드린 게 저거였나요? 여기 있네요.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추진단 주무관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입니다. 기아의 민원 내용은 정일성 관련 문화사업 중단 실형 조치로 이해됩니다. 기아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일성 관련 문화사업은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부는 공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주시도 향후 정일성 문화사업 추진 신중 검토 입장으로 기아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광주시에 전달해서 정책에 반영대로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박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표님, 저기 여사님 그 음료도 좀 챙겨주세요. 예. 결론적으로 문체부가 광주광역시 주무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정일성 문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음악축제 전화를 하셨대요. 답변을 받았는데 2024년 예산 영원입니다. 정일성 음악축제 관련된 예산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석해 주셨어요. 민원인님, 예산이 영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토 중이라는 답변은 받았지만 2024년 예산이 없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계속 지켜보면서 피드백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박수! 문체부가 광주광역시의 정일성 음악축제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보시겠다. 네. 지켜보겠다. 감사하죠. 네.
그리고 그동안의 민원 내용을 알려드렸고, 정일성 공효대회는 국민분들의 민원 전화로 중단이 됐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MBC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국민분들이 항의 전화를 하고 항의를 해서 중단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셨고요. 제가 정일성 음악축제가 규모가 커서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강기정이 역사공원처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효대회도 제가 완벽하게 끊기 위해서 영원을 만들었잖아요. 예산 영원. 사승군에 2천만원 X, 광주광역시에서 받았던 5천만원도 못 받도록 조치를 해놨었죠. 네, 돈줄을 끊는 게 가장 확실하네요. 네,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정일성 음악축제 예산 영원이다. 근데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은 안 줘요.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저번 주였죠. 광주광역시 문화행사는 저번 주에 전화를 정말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는 아마 계속 화순군 벽화 철거에 관련돼서 민원 전화를 계속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리고, 벽화 철거도 좋은 소식 빨리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박수! 와, 그래서 그 음악축제에는 그 성악 콩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악 콩쿨. 그 음악축제가 3가지가 있다고 해요.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에 대한 예산이 다 영원이다. 영원이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광주에 정일성이 왜 시작됐는지 알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마이크 있을 때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정일성 영화가 있었네요. 2021년도에 개봉했는데 정일성을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경계인인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 광주광역시 말단 공무원이 정일성이라는 인물을 찾아내서 그 인물을 어떻게 이렇게 선양했는지 그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무원이 영웅처럼, 그 공무원이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예산 확보해서 정일성 축제를 이뤄내는 그런 과정도 담겨 있다고 예고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이 지금 광주광역시의 남구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네. 말단 공무원이 정일성 사업으로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금 광주광역시 남구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개를 할게요. 그 말단 공무원이 정말 일을 잘한 걸까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광주가 정일성 사업이 정말 1로 시작해서 지금 20년 광주광역시에 이 정일성 사업이 20년 뿌리 박았습니다. 20년 정말 잘못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가보훈부에 공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기정이 더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겁니다. 정말 잘못됐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힙니다. 화순군,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광주광역시 시장이요. 글쎄
이 정율성 사업으로 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었다. 간첩 모임. 그 간첩 모임. 간첩 모임이네. 그 뉴스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간첩 모임이 있었는지. 간첩 모임. 맞습니다. 간첩 모임을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뉴스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좀 크게 들려드릴 수 있겠네요. 2015년도에 정율성 종합평가를 한다면서 그 네 사람이 모인 거예요. 화순 군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광주광역시 시장. 이 간첩 모임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2015년 들어보세요. 중국에서 열린 정율성 음악축제에는 협력을 다짐한 광주 전남의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중국 후난 대극장에서 펼쳐진 정율성 음악축제에 광주시장을 비롯해 4개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상가 논란 등으로 그동안 갈등을 빚은 단체장들이 논란을 끝내고 함께 기념사업을 하자고 약속한 이후 처음으로 같이 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각 지역의 유적지로서 그 선양사업을 활발히 해보자 하는 합의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오늘 행사에 참석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열렬한 환영과 박수갈채 속에 끝난 두 차례의 공연을 통해 새삼 중국과 광주를 잇는 정율성 선생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율성 음악제가 이제 성공을 많이 거뒀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광주시에서도 공연단이 가장 대규모로 중국에 온 이런 음악제였기 때문에 아주 성대하게. 남겨진 과제는 정율성이라는 구슬을 잘 꿰어가는 일. 이를 위해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실행 가능한 중장기 계획 등을 하루라도 빨리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광주시장, 화순군수, 동구청장, 남구청장 정밀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중국 공연을 통해 큰 걸음을 내디딘 정율성 기념사업.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보다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들으셨죠? 이제 더 활발히 선양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직접 말했어요. 지금 자치단체장이 선양사업을 이제 마음껏 해보자. 그랬는데 뭐래요? 광주광역시 맨날 답변. 우리는 선양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율성 선양사업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저 중국과의 문화교류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15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4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손에 손잡고 간첩들이 손에 손잡고 더욱더 정율성 사업을 선양해보자. 시작은 언제예요? 2004년. 2004년부터 그게 그 공무원이요.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광주광역시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하고 찾아낸 게 정율성이었고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놀랐다고. 이런 뛰어난 음악가가 광주광역시 출신이라니. 그러면서 시작된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이제 광주의 문화자원이라며, 특별한 문화자원이라며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02년이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2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더 국가 안보가 튼실해야 되잖아요. 국가 안보관이 더 철저히 해도 부족할 판에 6.25 침략가 정율성을 2004년에 찾아낸 곳이 바로 광주광역시다.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제2연평해전을 겪고 나서 광주광역시는 뭘 했다? 6.25 불법 남침에 제2연평해전에 전사하신 분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바로 주적. 네? 저 북조선. 북한이라는 말도 아깝죠? 저 북계에 의해서, 네? 그 젊은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전사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2연평해전 이후에 광주광역시는
위한 문화 정책이 아닌 이렇게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인데 경계인, 어쩔 수 없었다. 해방 이후에 정일성이라는 인물은 정말 고향에 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경계인이었다. 공산당에서 일했다라는 그 전적 때문에 올 수가 없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6.25 국밥 남친 잘하라고 군인의 사기를 돕는 군가를 더 열심히 만들고 마오쩌둥을 찬양하고 마오쩌둥 공산당을 합리화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서 마오쩌둥을 더 치켜세우는 그런 노래를 만듭니까? 그런 재능이 있어도 쓰지 말았어야죠. 그런 훌륭한 재능이 있어도 공산당이 잘못된, 공산당의 잔인함을 알았더라면 멈췄어야죠. 경계인. 아, 그러고 보니까 경계인이 참 많네요.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무효 외치다가 윤빨, 한빨 되신 분들 경계인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정일성도 지금 경계인에 속해 있어요. 네? 경계인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계속 선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윤빨, 한빨이신 분들도 경계인이십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아니죠. 오히려 계속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외치는 현장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우파 유튜브 대표님들과 우리 애국 선배님들, 지금 이 자리 되게 외로운 자리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파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탄핵 무효라는 그 구호를 지금까지 외쳐야 됩니다. 그쵸? 지금도요. 하시는 분들 우리는 탄핵 무효 계속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용기 내서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는 복귀하라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윤석열이 그냥 맞습니다. 사랑해요. 네, 근데 걔는 지가 평생 해온 짓을 20년, 30년 가까이 문재인하고 같이 해왔어. 이 짓을 한 건데 하루 아침에 네, 하루아침에 서울의 봄 이어서 김대중 영화 나오고 거기서 중국 대사가 한 명. 네,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 지금 좌빨들은 정일성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장악을 한 겁니다. 광주광역시를 접수한 겁니다. 정일성이 북한 공산당과 중국의 공산당을 어떻게 보면 그 대표하는 인물인 겁니다. 그 인물을 광주광역시에 20년 전부터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 말단 공무원을 통해서. 광주광역시에 그 말단 공무원은 지금 과장의 자리에 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정일성을 브랜드화한 거 지금이라고. 우리 올바른 국민의 일, 그 말단 공무원 하나로 이렇게 정일성 사업이 거의 규모가 이제 50억 가까이 든 거죠. 48억의 정일성 역사보험, 그리고 해마다 정일성 그 음악축제라고 해서 10억까지는 아니어도 억대의 예산을 쓰고 있어요. 정말 지금까지 뭐 그때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다 합쳐보면 한 100억, 110억 넘었더라고요. 세금이 아까워요. 네, 음악 사업으로 그렇게 쏟아부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쏟아부은 거 우리 올바른 애국 국민의 목소리로 보실 수 있죠. 네? 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했는데 이 애국심 많은 애국 국민이 그거 못 보시겠습니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감사합니다. 또 정일성 이제 정리가 된 거, 정일성 공효대회 중단, 정일성 음악축제 90% 중단. 그래서 그 10%도 완벽히 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안 합니다.
합니다 라는 소리 들을 때까지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안 됩니다. 안 합니다. 2024년도는 정일성 음악축제 안 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제가 끝까지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